자, 네. 지금 전화 주신 어떤 시청자분의 고민처럼 네. 어떤 그 20대 때의 이 어떤 그 사랑, 네. 결혼까지 가고 싶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방금 전화 주신 그 전화의 어떤 고민을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루나 선생님 말씀처럼 해보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반대로 혹시 우리 자제분이 20대인데 지금 이렇게 어떤 가진 게 없는데 너무 사랑해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꼭 하겠다. 근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제분. 왜냐하면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능력도 있어가지고 집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애들이 좀 없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잘해서 잘 보내게끔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랑을 좀 경유해드려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동양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좀 갖고 있는 자식한테 뭔가 대물림을 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결혼을 한다던가 이 아이가 자립을 할 때 뭔가를 꼭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군가가 뭔가를 도와줘서 그 아이가 자립하거나 결혼하는 게 당연히 더 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신다라는 부분에서 왜 과도하게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본인들도 집 받고 뭐 받고 하셔서 결혼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이 더 자녀분들한테 뭔가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한다던가 본인들은 정말 하나하나 돈 모아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자녀분들한테는 어린 나이에도 턱하니 사업자금을 대주신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을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내가 부모 입장에서 집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요. 그냥 얘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떤 모델로 내가 내 부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면 자녀분들 알아서 그거 보고 따라갑니다. 그게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더 자립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거 고민하기 전에 나 우리 와이프랑 어떻게 하면 즐겁게 더 행복하게 내지는 남편하고 더 해피하게 살까 이런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 딸 좋은 집에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딸이 최고고 내 딸이 어떻게 그런 애를 만나서 그렇게 살겠어? 내 딸 정도면 이 정도는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도 누누 얘기하지만 엄마 나 그 정도 딸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리만족이기도 하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부잣집이나 또는 자신을 되게 대접해주는 집에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다라는 게 정말 행복이라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는데 뭐 예를 들어 단란한 집에서 내가 계속 손에 물을 묻히더라도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맛있는 거 내가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신 분들도 있고요. 내지는 살림은 너무 못해. 그런데 좀 남편 쪽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해주고 살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같이 뭔가를 해가자. 일을 하는 게 또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일을 돕는 게 또는 남자 경우라면 다른 상황으로 본인이 잘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게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내지는 되게 능력 있는 와이프를 만나서 떵떵거리고 산다라는 부분의 행복의 점수를 더 높여주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관이 좀 어디선가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만약에 상황이나 그 현재의 그 모습, 뭐 갖춰져 있는 거 그걸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사랑 자체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기준점은 사랑을 시작해서 뭐 상황이 변해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루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한 이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굉장히 힘에 버거울 때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제가 또 남자고 나중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 걱정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어떤 지인분께서 저한테 귀뜸을 해주신 게 모 국가에 가면 이 좁쌀만한 GPS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가 워낙 인신매매가 많아서 그 나라는 이 GPS를 태어나자마자 요 좁쌀만한 걸 몸에 심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저희 주변 분들도 저랑 같이 공동 구매를 하자며 나중에 태어나는 딸. 네. 근데 그건 올바른 생각은 아닌 그렇죠. 거죠. 아니죠. 그 딸의 어떤 자유, 어떤 행복을 빼앗는 어떤 그런 나쁜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감시를 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희 딸이 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뭐 군대 면회를 가겠다. 그 면회를 저기 배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이럴 경우 재빠르게 GPS 가동해가지고 그 딸 현재 위치.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런다. 너무 과잉보호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품 안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애가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아빠 될 겁니다.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딸만 사랑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쁜 딸 낳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님들의 어떤 과도한 이 따님 사랑, 어머님들의 과도한 또 아들 사랑, 이게 너무 또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어떤 미리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지금 뭐 먼저 전화 주신 분들도 그러셨지만 우리가 사실 고민이나 걱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닥친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아직 일어날 것 같은 일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가 만일에 고백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지는 아직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내일 잘리면 어떡하지?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직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정말 다양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그 모든 걸 정말 다 헤쳐나가실 수 있고 고민 해결을 본인이 직접 하셔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면 해볼 만하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연인 관계다 보면 싸우고 헤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위에 다시 만날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끊어진 사랑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만나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뭐 이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 같은 경우 자꾸 깨졌다가 다시 뭐 붙였다가 또 깨지고 또 다른 데가 깨져서 또 붙이고 깨지고 또 붙이고 저는 나름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그런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게 우리 다 같이 약속해 하면서 어떤 압박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데도 더 못 나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깨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난다고 그게 풀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으신 질문 같아요. 이런 만남은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선생님. 어떤 상황이 대체가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헤어진 사람을 못 잊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없을 때. 다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는 죽겠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옛날 사람이라도 다시 만날까? 이 사람한테 물론 싫은 점이나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당장 궁하니까 만나볼까? 이런 성희 씨 얘기였나 봐요. 저 아니라니까요. 계속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 그건 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자기가 이미 만나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한번 다시 만나나 볼까? 즉 다시 잘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만나봐서 또는 또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헤어지면 되지 이런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직 둘이 진짜 헤어질 이유가 아니었는데 서로 경솔한 마음에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난 이 사람밖에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질 못하겠고 그래서 다시 만나겠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곧 그렇게 세 군데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하는데 상대방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시잖아요. 상대방 마음이 나 같은지 아니면 그 사람은 1, 2, 3 어디에도 끼지 않고 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는지 이 부분 솔직히 모르시고 접근하시면 마음만 더 상하시고 더 어떤 시간적인 낭비가 되시기 쉬우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심리 지금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타이밍에 다가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나도 빨리 마음을 접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상담해 드리니까 일단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남자랑 다시 만나야지랑 고민을 하지만 또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남자가 날 좀 쉽게 봐서 전에 사귀었던 여자기 때문에 쉽게 그냥 접근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사실 판단도 또 어려워요. 네, 본인의 생각은 확고한데 또 옆에 계신 주변의 이 친구분들의 얘기 무시 못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귀가 얇다든가 탈란귀예요. 더 심하게 흔들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야 정말 아니야. 아니라고 몇 번 얘기 또 헤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구나. 전 그래요. 그렇죠. 이 서희 씨 말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최연소 코치이신 저희 푸른푸른 민푸른 선생님 같은 경우 20대 때 또 이런 고민 안고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죠. 네, 헤어짐의 어떤 이런 거 20대 때 바라보시는 저희 민품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나요?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은요, 연애 때에선 절대 적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아까 이제 루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약간 동조하는 스타일인데요. 사실 그래요. 한 번 깨졌던 이유, 똑같은 이유로 또 깨집니다. 네,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깨진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고요. 그 원인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그때 그 상대방을 다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원인이 중요하네요. 만약에 작은 성격 차이나 아니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못 만난 그런 헤어짐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거나 이런 거는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거 다시 그럼요. 너 바람 한번 폈으니까 일단 기다려. 나 바람 한번 피고 다시 쌤쌤으로 만나자. 이것도 아닌 거고.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건 거는 아니잖아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 얘기하니까 화가 그냥 치미네요. 오늘 하시는 게 저 헤어졌다가 몇 번 만나셨고 아니라니까요. 저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한번 아프셨고 정말 저 아니라고요. 눈에 저한테 왜 주위 사람. 그러세요? 흥분하네요. 네. 그리고 또 서희 씨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어떤 주변 지인분들의 어떤 이런 같은 여자분으로서 좀 많이 듣는 이런 많이 듣는 고민.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왜 뭐 세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좀 지불을 해줬으면 좋겠고 데이트 자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가 능력이 아직 부족하면 여자가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남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습관적으로 오면 이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아니 오늘 그 서희 씨 세 번째 고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헤어졌다 만났다 계속되는 거였고 두 번째가 같은 경우에는 바람 때문에 한번 고생하셨고 요즘에 돈 문제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니 제 주위에 정말 연애 상담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왜 이렇게 성희 씨 얘기 같죠? 아니 아니라고요. 제가 주위에 친구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같이 공감도 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답을 찾나 보더라고요. 이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연인 간의 이 데이트 비용에는 저희가 이거 한번 사실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도 있다고 예전에 방송하면서 말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분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남자들이 들으면 또 욱할 얘기가 하나 껴 있었는데요. 아니 남자들은 좀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까? 여자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 남성도 똑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남자도 돈 버느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가 좀 쓰다 보니까 내가 저 여자가 요새 나한테 쓰는 거에 별로 부담 안 느끼나 보다.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얻어먹자라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기 내가 쓰는 게 당연해? 뭐 이런 식으로 남성 화를 낸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되게 어이없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전에 썼던 건 그건 왜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입장이라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당연히 그만큼 받기 위해서 뭘 했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트 비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같이 좋자고 즐기신 돈이에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트 비용 아니면 나한테 준 선물 이거 사실 다른 사람한테 쓴 게 아니고 나한테 쓴 거잖아요. 내가 내면 안 되나요? 같이 즐겼는데?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스럽게 하시는 거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좀
남자들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성격이 남자 같아서 그럴 때도 있고요. 맞아요. 네, 네, 맞다고요. 네, 네. 조만간 맞겠네요. 저도 모르게. 조심하세요. 예. 남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을 땐 마냥 좋으시고요. 네. 슬픈 게 있을 땐 마냥 슬프세요. 네. 그래서 되게 어린아이 같은 습성이 많은데 어린아이도 완전히 깐난쟁이보다는 한 뭐 10살 전후?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기 딴에는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주변 모든 노는 것들에 신경을 쓰는 그런 나이 또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전쟁에서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을 잘 안 보고 뛰어요. 네. 내지는 상황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지금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있는 게 안전한지 내지는 어떻게 있는 게 나중에 더 좋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뛰는 경우 내지는 다른 곳을 보면서 보통 하늘을 본다던가 먼 산을 보면서 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쓰는 데이트 비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장 좋다고 쓰는 그런 비용인데 이분들한테는 당장 좋다라는 부분에서 뭘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쓰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만 보고 쓰시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는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단순하게 쓰시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쓰셔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지불하셨다가 카드 빵꾸 나고요. 네. 헤어진 다음에 수수 만들고요. 네.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 헤어지고 남는 건 카드 빚이라고. 네. 연락해서. 빚쟁이가 되어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분들 진짜 순수하고 단순하신데 네. 여성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만나서 이 사람을 제대로 바로 세워주고 싶다면 데이트 비용 가지고 따지실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적인 부분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시는 게 네. 데이트 비용 같이 쓰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 것보다 훨씬 발전적일 겁니다. 야. 네, 맞네요. 데이트 비용 가지고 너가 더 많이 냈다, 내가 더 많이 냈다 싸울 게 아니라 어차피 함께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해야겠네요. 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네. 여기서 좀 더 남성분들 편을 좀 들자면 네. 남성분들 참 그렇거든요. 어떤 그 경제적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네. 이 여성분에게 내가 어떤 호감도 내가 좀 이 정도 있다 빛을 내서라도 막 달러로 고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저 그런 분들 봤어요. 예, 예. 헤어졌는데 카드 6개월, 12개월 해가지고 아직까지 카드값 내고 있다고. 아이고. 그런 분들 있어요. 무리하게 질러가지고. 네. 그만 좀 남자 힘들게 하세요. 아니, 예. 제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어떤 그 남성분들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네. 예, 이 남자의 어떤 이 무거운 어떤 경제적 카리스마를 발휘하겠다는 어떤 이런 자존심. 이제는 좀 그런 자존심이 네. 조금 더 내려놓으면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쓰는 거. 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에 저희 모든 시청자분들, 전국에 계신 남성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뭐 네. 그걸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데이트하기 전에 한 달에 얼마씩 서로 돈을 이제 맞아요. 합쳐서 그쵸, 통장을 만드는 예, 그 거. 금액 안에서만 데이트를 한다던가 내지는 그 금액에서 남는 돈을 적금을 든다던가 해서 만난다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간다라는 부분으로 방법을 찾는 정말 현명하신 커플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이 사실 남자가 당연히 써야지라는 고정관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우선 그 고정관념부터 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정관념이 네. 남자들도 있어요. 그럼요. 남자가 다 내야 된다는 고정관념. 저희야 고맙긴 한데요. 네. 써주면 고맙긴 하죠, 솔직히. 근데 그 고정관념을 여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깨야겠네요. 참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네. 남자는 내가 다 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반면 여성은 어느덧 이거 내가 내는 게 오빠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오빠가 다 내주면 난 다 고마워. 어떤 성희 씨의 어떤 이 심리처럼 남자는 역시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좀 돼야 좀 이런 어떤 근데 그 경제적인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 네. 네, 더 따뜻함의 어떤 배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좀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연애의 어떤 그 경제적인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네. 지혜로운 어떤 그 연애, 네. 지혜로운 연애, 좀 전체적으로 제가 좀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 드리는 걸 수도 글쎄요. 있지만, 근데 제가 알던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이제 연락이 끊겨서 잘 못 봐요. 근데 예. 이분이 왜 연락이 끊기냐면요. 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세요. 네. 그리고 여행을 중구난방으로 다니세요. 뭐 어딜 가겠다 이게 없고 어딜 가서도 금방 친구를 만드세요. 그런데 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걸 정말 잘하세요. 아. 어떤 케이스냐면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론가 가서 그곳에 친구가 있거나 친구를 만들기 때문에 신세 지는 것도 되게 쉽게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신세만 지는 게 아니고 그 친구한테 또는 친구가 된 사람한테 그 신세도 되게 잘 갚아요. 뭐 몸을 쓴다던가 다른 부분으로 되게 그런 부분에서 능숙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같이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거부 반응이 없고 또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걱정이 또 들긴 하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저 사람 정말 사막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도 거기에 마트 지을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수단도 되게 뛰어나고 돈이 당장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빌붙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여자분은 다른 걸 안 따지게 됩니다. 이 사람 하나만 잡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것 종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선 이 여자한테만 잘 보여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주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도 갖고 계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한테 더 큰 매력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믹싱이 됐을 때 제대로 연애를 한다던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최고의 연애를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연애의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말씀해 주실 때 사실 적거든요. 칼같이 적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연애를 못해요. 여자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러브코치 일단 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세요. 소혜 씨까지 그러니까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 그래요, 애기야.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말 앞두고 있거든요. 저희 민프롬 선생님. 주말에 어떤 연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팁 짧고 굵게 좀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연애 계획, 연애가 없으신 분들? 이제 연애를 좀 하고 싶거나, 뭐 싱글이신 분들, 솔로분들한테. 요즘 날씨 더워요. 예. 밖에 사람들 많아요. 요럴 때 혼자 한번 색다른 일탈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에 혼자 영화 안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죠? 평상시에 혼자 또 뭐 집에서만 있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좀 사람 많은데 혼자 한번 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주말. 강남으로 오세요. 저 그럼 일단 오늘 일단 사람 많은 곳에 영화 보는 거 1번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루나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솔로이신 분들, 연애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연애를 왜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달콤하고 부러운 연애를 하는 누군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모델이 있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간절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다라는 생각은요, 혼자 외로운데 또 나가는 것도 귀찮다와 동일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부러운 사람을 하나씩 만들어 두신다면 본인도 그만큼 노력하는 마음 생기기 쉽습니다.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또 싱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연인을 갖고 있는 분에게 조언을 해드릴게요.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냥 놔둬서 자라나는 잡초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고요, 사랑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자라나는데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고 해요. 난초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러브코치가 이번 한 주도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모든 시청자분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지만 고민이라는 게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이런 고민들, 저희 러브코치에서는 24시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안고 계실 필요 전혀 없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말 정말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민이 생기시더라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